얼마 전 아베 신조가 정치 연설 도중에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동방 예의지국인 우리는 아베 신조의 명복을 빕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기나긴 어둠을 뚫고 비로소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은 날이죠. 아이러니하게도 1945년 조선 총독부 회의실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한 사람도 아베였습니다. 오늘은 일제 식민 통치의 중심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에서는 치욕의 상징이었던 조선 총독부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의 마스코트였던 지붕 꼭대기 중앙돔 부분을 철거한 것입니다. 광복절 기념으로 철거가 시작된 조선 총독부는 건물 내부와 외부를 철거하고 마지막으로 건물 북벽 철거를 끝으로 완전하게 철거되었죠. 약 1년 3개월간의 철거 여정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처음 경복궁에 세워진 것은 1926년입니다. 일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1916년 첫 삽을 뗀 지 10년 만이었죠. 이로 인해 근정문에서 광화문 사이의 궁궐 건물 전부가 뜯겨져 나갔고 북악에서 흘러온 명당수 근처는 광화문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조선 총독부 청사 건축을 위해 경복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데라우치가 청사 건립을 위해 첫 삽을 뜯은 날, 그는 근정문 앞에 만들어진 제단에 올라 향을 피우고 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땅에 묻어 지신께 바쳤죠. 그들이 재물을 묻은 네 구덩이는 청사의 기준점이 될 4개의 기둥자리였습니다. 이를 신호탄으로 경복궁은 처참하게 뜯겨져 나갔고 조선 총독부 건립에 필요한 대부분의 건축자재는 조선 땅에서 가져왔습니다. 콘크리트에 섞을 자갈과 모래는 한강변에서 채취했고 청사 땅 다지기를 위해 잘려온 소나무 말뚝은 1만여 개에 달했습니다. 청사 외벽을 장식할 화강석은 창신동 낙산 채석장에서 캐왔죠. 낙산 채석장은 화강석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돌을 떼내기도 편리했지만 경복궁과 가까워서 옮기기에도 편리했습니다. 더욱이 화강석의 품질도 뛰어났죠. 그래서 낙산 채석장의 화강석은 조선 총독부 청사 외에도 당시 조선 신궁이나 경성부청 그리고 덕수궁 속조전 등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대리석도 우리 땅에서 캔에 사용했습니다. 200평이나 되는 조선 총독부 중앙홀에는 14종류의 대리석이 사용되었는데 가슴 아프게도 우길기와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이 장식되었습니다. 1926년 조선 총독부 청사는 돔 꼭대기에 피레침을 높이 설치함으로써 신축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완성된 청사의 높이는 돔 지붕 꼭대기까지 54.5m, 대지 규모는 97,290평방미터에 이릅니다. 건물 밑바닥 면적만 해도 7,323평방미터에 달했죠. 처음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조선 총독부 청사였지만 10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중간중간 변경된 설계 때문이기도 했지만 고종의 승하와 3.1 만세 운동 등으로 공사가 많이
늦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완공된 총독부 청사는 처음 3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과 치솟은 물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광화문 이전 등의 늘어난 공사로 인해서 약 675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평당 약 620엔 정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 총독부는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도쿄 마루노우치 빌딩의 평당 건축비 800엔, 그리고 유센 빌딩 1185엔에 비하면 헐값에 지어졌습니다. 이유는 우리 땅, 우리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이었죠. 이로써 경복궁은 조선 총독부에 의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6조가 늘어선 거리에서는 경복궁이 보이지 않았죠. 이는 우리 백성들의 뇌리에서 대한제국을 깨끗이 지워버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조선 총독부를 일본은 약 20여 년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방 후에 바로 철거하지 못한 채 중앙청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등으로 사용합니다. 무려 50년간이나 사용을 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건물을 조선 총독부가 아닌 중앙청으로, 또 어떤 분들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인들에게 조선 총독부 건물은 자신들의 영화로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한국 관광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조선 총독부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어졌지만 해방 이후 혼란한 정치 상황과 6.25 전쟁 등으로 인해서 철거할 능력이 없었던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깊게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면서 철거 논쟁은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1993년 조선 총독부 건물 해체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한편에서는 국립박물관 대책을 세우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1995년 3월 1일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선포식을 개최하고 8월 15일에는 광복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조선 총독부 건물 돔 첨탑을 제거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조선 총독부를 철거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귀신 그림자같이 서 있어서 청와대에서 앞을 내다보면 소화가 안 된다. 효자동을 지날 때마다 그 건물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해지죠. 또한 야당 의원으로 지낼 당시 초청을 받아 일본 국회의원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조선 총독부 건물을 배경으로 자랑스럽게 찍은 사진을 보고 모멸감과 치욕을 느꼈다 라고도 전해집니다. 어쨌든 김영삼 정부에서 조선 총독부를 철거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첨탑 제거 이후 약 1년 3개월에 걸쳐 철거된 조선 총독부는 우리의 시야에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세워진 지 약 70년 만이었죠. 그렇다고 그들의 만행을 완전히 뇌리에서 지워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중앙돔 첨탑과 일부 잔해는 천안 독립기념관에 전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의 보존하기 위해 모셔놓은 것만은 아니죠. 독립기념관 야외에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이 최대한 홀대하는 방식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총독부 첨탑과 부재들은
비바람과 강한 햇볕을 그대로 맞으며 관람객들의 발길에 치입니다. 전시물도 지면에서 5m 아래로 반매장한 상태이죠. 우리가 늘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방향도 독립기념관 주 건물인 결의의 집 서쪽, 즉 해가 지는 서쪽 방향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는 일제 식민 통치의 몰락과 함께 식민 지배 청산을 강조한 것입니다. 매년 8월 광복절이 되면 전국에서는 광복절 기념 행사가 많습니다. 그 많은 행사 중 하나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겠으나 독립기념관 야외 전시관에 전시된 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에 가셔서 실컷 밟아주고 오시는 것은 어떨까요?